스마트 팩토리 SQC 동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샘플링 파트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동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약간 한숨을 쉬게 될 때가 있죠, 그죠? 네, 한숨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마음이 약간 그렇죠.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즘 교수님들이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게 됐으니까 학생들이 학생들이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 발표를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올리라고 하면은 싫겠죠. 네, 벌써 돌 맞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헛소리 그만하고 강의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보시죠. 네, 랜덤 샘플링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가장 기초적인 샘플링 방법이고요. 이제 다단계 샘플링,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나눠서 한 번 거르고 또 거르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이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거 죄송합니다. 커피 따는 소리가 너무 컸네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진짜 이게 아니야. 뭐 제가 이제 물론 열심히 하려는 것도 맞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강의는 열심히 하려고 다른 건 몰라도 제 본업이니까 당연히 강의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가 있냐면은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저작권 문제. 이게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면 뭐 교육용으로는 사실은 크게 뭐 문제가 되는 일은 별로 없는데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그 다른 교재에 있는 그림을 그냥 사용을 하면 좀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참고문헌 표시를 하거나 되도록이면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게 좋아서 예, 조금 귀찮지만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샘플링은 1단계에서 로트를 서브로트로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서브로트. 서브로트. 서브라시인데 이제 한국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것까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봤던 로트 100개짜리 예제에서는 서브로트를 라지 M을 10개로 지금 본 거죠. 10개짜리 서브로트 상황을 제가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열묶음으로 이렇게 10개씩 열묶음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죠.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라지 M 말고 스몰 M 개의 서브로트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몰 M이 3인 거죠. 스몰 M을 선택. 그래서 10개 중에 3개를 랜덤 샘플링 하는 거예요. 랜덤 샘플링을 1단계를 할 때는 이렇게 뭐 우리가 반으로 나누듯이 뭐 군대면 뭐 분대로 소대로 나누듯이 한 다음에 이제 특정 집단을 이렇게 뽑는 거죠. 특정 묶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뽑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로트에 뭐 따로 그 데이터의 번호가 1번부터 뭐 100개면 100번까지만 붙어 있으면 되는데 서브로트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작게 있지만 PDF로 올려드릴 테니까 PDF는 벡터 방식의 그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대해도 글씨가 잘 보이실 거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뭘 그림을 깨끗하게 이런 도표 같은 걸 깨끗하게 저장하고 싶을 때는 파워포인트로 물론 해도 되지만 PDF로 그림 파일로 저장하지 말고 PDF로 저장해 두면 이렇게 나중에 확대했을 때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데이터들이 XI1 이렇게 돼 있습니다. XI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I는 서브로트 번호고요. I의 서브로트에 속해 있다. I번째 서브로트에 있다는 거고 두 번째 J가 서브로트 내 자료 번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서브로트의 두 번째 데이터 이런 뜻이 되고요. 여기는 I번째 서브로트의 J번째 데이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서브로트의 크기가 다 다를 수도 있지만 뭐 보통은 그렇게는 잘 안 하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예제는 다 서브로트 크기가 다 똑같이 해놓은 건데 그 서브로트마다 이제 2단계는 몇 개씩 뽑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를 보시면 각 서브루트당 위치가 확대를 했더니 위치가 너무 꼬였네. 각 서브루트당 스몰 ni 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i 번째 서브루트에 대해서 i 번째 서브루트에서 ni 개를 뽑는다는 건데 이거 뭐 사실 거의 고정이에요. 그래서 요 고정해 놓고 그 보통 일정한 개수를 뽑는데 뭐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ni개 i 번째 서브루트에서 뽑는 서브루트 내 샘플의 개수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역시 또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보시면 10개 중에서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각각 3개씩 이 경우는 제가 3개씩으로 해놨어요. 3개씩 선택을 해서 막 랜덤하게 위치가 다 다르죠. 그렇게 해서 최종으로 샘플을 9개를 뽑는 거죠. 네.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통계량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정리를 하면 전체 모집단의 통계량은 뮤와 시그마 제곱이 돼요. 네, 뭐 우리 다 알듯이 전체 모집단의 그 모집단의 평균 모수와 그 분산 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네. 아이고 잠깐 제가 딴 걸 클릭했더니 잠깐 네 글씨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뭐 평균은 그냥 평균 구하면 되는데 이걸 서브루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통계량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값은 2개고 어디 갔냐? 네, 값은 2개고 한 가지 종류가 더 있어요. 분산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전체의 분산이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뭐냐면 하나가 W 네, within이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within 하면 뭐 어디 안에 뭐 어디 안쪽의 뭐 내부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ithin 분산이라 그래서 이거를 층내 분산이라고 합니다. 층내 분산은 뭐냐면 각각 요 서브로트 내에서만 분산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1번의 평균이랑만 분산을 계산하고 2번은 2번 내의 평균이랑만 분산을 계산하고 한 걸 다 더한 거를 within 분산이라고 합니다. 각 서브로트가 내부에 어느 정도 균일한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B는 이게 between의 약자예요. 그래서 층간 분산이라고 합니다. 네. 층간 분산은 뭐냐면 각각 서브로트마다 여기 보면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서브로트마다 평균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XM 바가 있을 겁니다. 각 서브로트마다 평균이 있을 건데 얘네들끼리의 분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서로 균일한가 혹은 다른가를 따지는 게 between 층간 분산이에요. 그러니까 서브로트끼리 얼마나 서로 균일하냐. within은 서브로트 내부에 얼마나 균일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 개념이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통계 배울 때 요 내용 굳이 다루진 않았는데 요 차이를 가지고 한 게 바로 아노바 분산 분석입니다. 분산 분석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세요. 분산 분석은 이렇게 칸으로 나누는 과정이 자료의 어떤 통계량, 뭐 평균, 주로 평균이죠. 평균의 차이를 가져오는가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층간 분산이 층내 분산에 비해서 큰가를 따지는 거예요. 네. 층간 분산이 크면 좋은 거야. 아노바에서는. 그럼 이렇게 나누는 행위가 의미가 나눴더니 이쪽이랑 평균이 다르다라는 게 아노바에서 유의한 결과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층간 분산이 크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층간 분산이든 층내 분산이든 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분산이 커진다는 얘기는 모집단을 정밀하게 추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서브로트 i로 가면은 서브로트 i에 대해서 각각 x 바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듯이 xi의 바와 그것들의 분산이 존재를 합니다.
서브로트 i와 그 각각 서브로트에 대한 분산 그리고 서브로트 평균들의 분산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샘플 우리 같은 경우에는 9개죠. 네, 9개가 뽑혔다면 얘네들의 평균 완전히 표본 평균을 x바바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해요. x바바가 존재를 하고 요 x바바들 만약에 요 샘플링 과정을 반복을 한다면 똑같은 모집단에 대해서도 요 표본 9개를 뽑는 방식은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이 S제곱 혹은 그냥 V로 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이제 요걸 가지고 2단계 샘플링의 그 통계적인 성질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넘어가 보죠.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샘플링에서 우리가 되게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복잡한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각 그 서브로트의 크기 제가 요걸 설명을 안 드렸군요. 네, 요게 각 서브로트의 크기입니다. 한 서브로트에 자료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각 서브로트의 크기를 다 고정을 하겠습니다. n 바로 이렇게 고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 서브로트에서 뽑는 샘플 치료의 숫자예요. 서브로트당 샘플링 수죠. 이것도 역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로트가 있으면 그걸 똑같은 크기로 다 쪼갠 다음에 거기서 똑같은 크기만큼 샘플링을 해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에서는 서브로트의 크기가 10이죠. 네, 서브로트의 개수도 10개고 그 중에 3개를 뽑는데 3개를 뽑는 거죠. 1단계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m이 3인 거고 요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m 바가 역시 3개씩 뽑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인 샘플의 개수가 어떻게 되죠? 최종적인 샘플의 개수가 3개의 서브로트에서 각각 3개씩 뽑았으니까 m 곱하기 n 바 이게 최종 샘플 크기가 됩니다. 뭐 시료 크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또 얼굴을 좀 가리고 있나요? 네, 얼굴로 좀 얼굴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얼굴로 가리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과정인 거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좀 단순화한 거예요. 단순화한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서브로트 i번째 서브로트의 그 평균의 분산은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x1바, x2바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의 분산을 구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각각 서브로트 전체 10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거. 지금 1번 10개의 평균, 2번 서브로트 10개의 평균들을 봤을 때 걔네들은 어떤 분포를 따르고 있느냐? 당연히 걔네들의 평균도 그 기대값은 모집단의 평균인 뮤를 평균값, 중앙값으로 하고 있겠지만 가운데 값으로 하고 있겠지만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정도가 비트윈의 분산과 위드인의 분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이게 서브로트 i에 대한 거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지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핵심적인 건 요 9개짜리 샘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최종 샘플 m 곱하기 n 바 이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9개죠. 이 9개짜리 샘플의 평균 얘가 지금 얘의 평균이 x 바바잖아요. x 더블 바 혹은 x 바바 요 놈의 분포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x 바바에 대해서 바라는 거는 이 x 바바 샘플 뭐 단순 랜덤 샘플링도 마찬가지고 뭐 2단계 샘플링도 마찬가지고 뭐든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이 샘플의 평균이 어디에 가깝기를 바라냐면 얘한테 가깝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희망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얘의 기대값이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돼야 돼요. 이건 뭐 통계적으로 그렇게 달성하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랜덤하게 샘플링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샘플링만 하면 이거는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아주 많이 했을 때 아주 샘플링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 평균값은 모집단의 평균값과 거의 일치하게 돼요. 이건 어렵지 않고. 그럼 이제 문제는 두 번째인데 뭐냐면 이게 좀 작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바바를 샘플링을 한 번 할 때마다 X바바가 샘플들의 평균이 하나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걸 샘플링을 막 1000번, 10,000번 했더니 걔네들의 평균은 그 샘플 평균들을 한 1000번 관찰하고 10,000번 관찰했더니 그것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거의 일치하더라. 그런데 한 번 뽑을 때마다 샘플의 평균이 엄청 컸다가 엄청 작았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컸다 작았다 해서 모았더니 뮤가 된다. 이거는 우리한테 크게 좋은 소식이 아닌 거야. 왜? 우린 실제로는 샘플을 하나만 가지고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9개들이 샘플 한 번만 샘플링을 해서 쓸 건데 분산이 엄청 크다면 우리가 구한 X바바가 뮤랑 멀어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는 뮤 근처에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그렇지만 정규 분포가 되게 두둥실한 분포가 돼서 뮤에서 꽤 먼 값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건 되도록이면 분산은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분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분산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거든요. 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9개들이 샘플의 분산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공식을 통해서 구하는데 여러분들 뭐 이거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여기 한정 계수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여기서 m-1을 대충 m-1을 m-바 -1을 이것도 대충 m-바로 이렇게 근사시킨 그런 케이스를 보시면 이것도 1-고 1-니까 거의 근사할 수 있긴 한데 보시면 between 분산과 within 분산에 각각 어느 정도의 가중치가 들어간 형태로 이 두 가지를 다 합한 게 X바바의 평균이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런 지금 n분의 m, n분의 스몰 m 그리고 n바분의 스몰 n바 요걸 다 이제 0으로 처리하면 우리가 아는 아까 n바분의 위쪽에 n분의 시그마 제곱 요런 형태로 정리를 한다면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m 우리가 선택한 서브로트 개수분의 b가 뭐죠? between 층간 분산의 요 분수와 오른쪽은 최종 샘플의 크기 분의 층 내 분산의 합인데요. 이게 이제 좀 안 좋은 게 우리가 그냥 아는 거는 요거랑 거의 단일 샘플링은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랑 거의 비슷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이거랑 비슷합니다. 이거보다도 작지 단일 샘플링. 그런데 여기는 앞에 이게 붙었단 말이에요. 이 얘네들 샘플 서브로트 간의 그런 분산이 또 어떤 가중치로 더해줘요. 그럼 많이 나눠주면 이게 스몰 m이 좀 크면은 사실은 이 값이 시그마 b의 제곱이 좀 값이 있더라도 많이 큰 값으로 나눠줘 버리면은 이 m이 크면은 뭐 이거 무시할 수 있으니까 괜찮을 텐데 방금 보시다시피 서브로트로 이렇게 큰 덩어리로 쿵쿵쿵쿵 나눴기 때문에 서브로트를 뽑는 과정이 그렇게 스몰 m이 클 수가 없어요. 스몰 m이 크면은 이거 2단계 할 이유가 없지. 스몰 m이 큰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되게 작은 수로 이걸 나눴기 때문에 이 시그마 베타 제곱의 영향이 되게 커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영향이 다 커지기 때문에 층내 분산과 층간 분산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추정 정밀도가 나빠집니다. 이 샘플 9개짜리에서 X바바를 구했을 때 이걸 가지고 모집단 평균 뮤를 짐작하는 과정이 그다지 정밀하지 않을 공산이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2단계 했더니 통계량이 더 나빠지는데 이걸 왜 합니까 교수님이라고 물으면 늘 반대급부가 있죠. 로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통과시켜야 되는 통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게 될 우리가 품질 검사할 대상 전체가 로트라 그랬거든요. 500개. 근데 그 500개가 그냥 500개든 1000개든 그냥 이렇게 박스에 우르르 쏟겨서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고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보통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 봉지에 뭐 묶여서 20묶음, 뭐 포대기 아니면 뭐 이렇게 박스에 아예 박스 포장으로 이렇게 들어. 이미 서브로트가 구성된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완전 랜덤 샘플링으로 하려면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서브로트가 꾸며져 있기 때문에 그 서브로트 박스면 박스, 봉다리면 봉다리, 컨테이너 상자면 상자 이렇게 이미 나눠진 거에서 그러면은 뭐 1번, 6번, 8번 봉다리 선택할게요. 그럼 그 봉다리 갖고 와서 거기서 랜덤 샘플링을 하면 훨씬 쉽다는 얘기지. 과정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저렴해요. 시간이 덜 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샘플링을 실제로는 아주 많이 씁니다. 샘플 표본을 뽑는 과정에서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을 어떻게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결을 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를 고민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해결을 본다라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서브로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지 괜찮을 거며 또 각 서브로트당 몇 개의 샘플을 뽑아야지 좋을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그 샘플 전체의 크기라던가 아까 본 로트당 서브로트당 서브로트 크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브로트 수 이런 건 다 고정입니다. 네, 얘네들은 다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이만큼 로트가 들어왔고 이게 뭐 박스에 뭐 10조각이면 제가 그림 그린 것처럼 10개씩 10박스로 이렇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몇 개의 서브로트, 몇 개의 박스를 선택을 해야 되고 각 박스당 데이터를 몇 개를 추출하면 좋을지 그걸 이제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고민을 할 때 이제 비용을 따져보는 거죠. 토탈 비용 함수를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돈이 드니까 별짓 안 해도 그냥 검사하는 것 자체에 기본 검사 비용이 들어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뭐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사람들도 불러야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 거야. 검사량이 얼마가 됐던 간에. 그런 다음에 1단계 샘플링에서는 요 정도 드는 거야. 요게 1단계에 들어가는 돈이죠. 1단계 샘플링 할 때는 전체 라지 M개의 서브로트 중에 스몰 M개의 서브로트를 뽑으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2단계의 샘플링에 들어가는 비용인 거야. 네, K2라는 개수를 곱하면서 MN 바 그러니까 최종 샘플의 개수가 M 곱하기 M 바니까 요거만큼 개당 K2의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 토탈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분산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건 비용은 줄이고 분산도 줄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근데 봤더니 M이 이쪽에는 M과 MN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커지면 비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M과 MN이 분모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커지면 분산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샘플을 많이 뽑으면 분산은 내려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샘플을 적게 뽑으면 비용은 적게 들지만 분산이 올라가 버리고 이 두 개의 트레이드 오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이거 뭐 연립 방정식이니까 뭐 한쪽에 조건이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예를 들면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T를 우선 고정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어. 내가 예산이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예산이 주어져 있는 거죠. 예산이 딱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주어진 예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라고요? 최대한 분산을 줄이는 거. 최대한 정밀한 샘플링을 하고 싶다. 이 샘플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을 했을 때, 로트를 판단을 했을 때 로트에 대한 판단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면 이제 분산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분산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럼 t가 고정돼 있다는 거는, t가 고정돼 있으니까 만약에 m을 올리면 n바는 내려가요. 반대로 n바를 올리면 m은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 t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v 쪽은 아까 어떻게 봤어요? v를 최소화하려면 m도 n도 키워야 돼.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려서 잘 안 풀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t가 고정됐으니까 이걸 이쪽으로 다 대입을 하면은 v를 최소화하기 위한 m 혹은 n의 2차 방정식이 돼요. 2차 함수 형태가 돼요. 그럼 2차 함수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차 미분을 하면 되죠. 그죠? 1차 미분해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m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n 값도 이렇게 구해줘요.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요식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뭐 직접 유도 한번 해보시면 더 좋고요. 유도하는 거 과제로 내볼까? 벌써 싫어, 대놓고 싫어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t가 그 t를 최소화, 비용을 최소화하고 분산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봅시다. 네. 내가 이 정도의 정밀도는 요구를 한다. 내가 샘플링을 하는 목적이 비용 문제가 아니라 로트를 제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이 정도의 정밀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밀도는 난 무조건 확보해야겠고 그 다음을 이제 고민을 하자. 나머지는 그러면 v를 고정값으로 두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m을 올리게 되면 n을 내려야지 v가 고정이 유지가 돼요. 반대로 n바를 올리면 m을 줄여야지 v가 유지가 됩니다. 이 두 개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상황에서 t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둘 다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걸 좀 낮추고 어느 걸 좀 올리는 게 좋을 것인가는 역시나 하나가 고정된 상태에서 한쪽을 반대쪽에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그 2차 함수의 형태가 되니까 이걸 또 1차 미분을 하면 돼요. 미분을 해서 구하면 n 값이 이번엔 v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걸 역시 n바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n바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파트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비용을 최소화하건 분산을 최소화하건 네 목적이 뭐건 간에 상관없이 비용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경우에요. 물론 비용 함수가 이렇게 안 생겼을 수 있습니다. 비용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경우에 어떻게 된다? 각 서브로트에서 뽑아야 하는 샘플의 개수는, 최적으로 구한 샘플의 개수는 늘 똑같다는 거예요. 주어진 개수, 주어진 비용 함수와 층내 분산, 층간 분산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딱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잠시 후에 같이 해볼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2단계 샘플링까지 봤습니다. 2단계 샘플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샘플링의 구조와 기호들, 그리고 그에 따른 통계량, 그런 다음에 얘가 가지는 단점이 이제 추정 정밀도가 나쁘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원하는 정밀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샘플링 설계를 해야 되겠는가, 혹은 비용이 주어져 있을 때 정밀도를 최대한으로 올리려면, 그러니까 분산을 최대한으로 낮추려면 어떻게 샘플링을 설계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샘플링 설계라는 거는 서브로트는 이미 나눠져 있으니까 그 중에 몇 개의 서브로트를 선택할 것이며 각 서브로트당 또 샘플을 몇 개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30분이나 됐네요. 뭐 이제 제가 뭐 그런 말 해도 뭐 여러분들도 뭐 당황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뭐 제가 뭐 늘 거짓말 하는 애니까. 커피 먹었더니 또 심장 아프다. 죽겠네. 잠을 못 자서. 밑에 적은 것처럼 제가 요즘 아기들을 위한 인간 바운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노동량? 노동량이라고 해야 되겠네. 노동량이 엄청납니다. 물론 사랑스럽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유부남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그래도 뭐 형님이나 뭐 이렇게 동생들 그래도 형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제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요. 네, 요즘 뭐 저희 아내 뭐 엄청나게 사랑하죠. 네,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기들 저보다 훨씬 많이 보고 있는데 아무튼 애기들 들고 이렇게 둥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지난밤에는 뭐 앉아서 뭐 아기 한 명당 한 번 깨면 뭐 한 시간씩 막 둥기둥기 번갈아서 해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힘들어요. 앉아니까 잘.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강의를 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어유 우리 학생들 어유 잘한다. 어유 그래 여기까지만 이해하자. 어유 그래 요것만 풀자. 네, 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네, 참 스승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둥기둥기 하려고 늘 애쓰는 그런 김 교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도 헛소리 그만하고 다음 동영상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둥기둥기.